진행합니다. 예원아, 정윤아 비디오 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 194페이지는 문장 삽입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사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연결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제 단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자, 단어부터 챙기세요. 자, 단어부터 보게 되면 limited라고 하는 거는 니네 한정판이란 말 들어봤죠? limited edition 해가지고, 그쵸? 이거 한정판이라서 지금 뭐 몇 개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limited는 제한된, 한정된 또는 좁은 이런 얘기죠. limited, 한정된, 좁은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custom이란 단어예요. 커스텀이 무슨 말이냐면 맞춤 제작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알아두세요. 물론 여기 보세요.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이라는 뜻으로도 물론 쓰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자, 또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커스텀즈 이렇게 커스텀즈 하게 되면 세관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비행기 세관 검사할 때 얘가 관습이라고 쓰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커스텀에다가 s를 붙여서 세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얘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이걸 알아두세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 기성품에 대해서 맞춤 또는 주문한 맞춤 제작한이라고 알아두면 돼. 맞춤 제작한. 리미티드, 그쵸? 그리고 커스텀 하게 되면 맞춤 제작한. 그 다음에 one of a kind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특유한 그런 얘기고요. 그치?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리미티드가 한정된 좁은이라는 뜻이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판. 이게 몇 개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쵸? 몇 개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어휘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럼 오리지널 하게 되면 뭐야?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기가 독창적인, 창의적인, 그치? 그쵸? 같은 말이 뭐니? 크리에이티브죠. 크리에이티브, 오리지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fabricate라는 단어가 나오죠. fabricate. 이건 제작하다, 만들다라는 얘기야. fabricate가 동사로 제작하다, 만들다, 그쵸? 제작하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자, 그 다음에 furnishings 하게 되면은 가구죠. 가구. 그치? 가구. 그래서 가구.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tendency라고 하는 건 경향이나 성향이란 뜻이야. 그쵸? 경향이나 성향. 그 다음에 craf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공예 기술 같은 거 얘기할 때 craft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지금 단어 정리한 것들을 잘 봐야지 독해가 무난하게 된다는 걸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server apprenticeship 하게 되면 apprenticeship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견습공. 얘네가 이 견습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가 굉장히 뛰어난, 그쵸? 공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옆에서 수발 들면서 배우는 거를 도제라 그래. 도제. 당연히. 그럼 견습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하나씩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알겠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배우는 걸 뭐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야? 견습공으로 배우다 이런 뜻이니까 어휘 뜻을 알아두세요. serve an apprenticeship 하게 되면 견습공으로 일하다. 그리고 appreciation은 여기 보세요. 이해, 인정 또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에 통함이시고. 자, 보세요. appreciate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자, appreciate. 첫 번째, 진가를 인정하다.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다에서 여기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대상을 평가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고마움을 전하다. 자,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거죠. 가장 기본적인 뜻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미술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감상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나온 거야, appreciate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다, 미술 작품 따위를 감상하다, 평가하다, 고마움을 전하다. 이 네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여기서 appreciation의 명사죠. 진가 인정이나 이해, 진정한 이해나 인정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escend 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몰려 오다라는 뜻이야. 몰려들다. 그리고 in crowd는 때로, 떼거지로 이런 얘기죠. 떼거지로. 무대기로, 떼거지로. 그리고 substantial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실질적인. 자, 요거는 선생님이,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significant, considerable, substantial 하게 되면 요 뉘앙스가 상당한, 요 뉘앙스로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독해나 아니면 어휘에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부분들인데 significant, considerable, substantial 요게 그렇죠? 세 가지 단어 같이 염두에 두세요. 동요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실질적인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커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제작 의뢰라는 뜻이에요. 의뢰. 위탁이란 말 써보세요. 위탁. 그쵸? 믿고 맡긴다는 얘기야. 제작을 믿고 맡긴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corporation,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게 되면은 아까 회사라는 단어 썼었죠. 그래서 얘는 기업, 회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코어퍼레이션은 무슨 말이야? 협력이라는 뜻이지. 협력, collaboration. 얘는 기업이나 회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company, 그 다음에 firm, enterprise,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시고요. 뭐 그렇게 크게 헷갈리진 않겠지만, 그쵸? 두 가지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corporation과 cooperation, 그쵸? 발음의 차이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architect는 건축가가 되는 거고, 자 보세요. architecture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건축물이죠, 건축물. 건축학, 건축가 사람일 때는 팩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학이나 건축 기술을 얘기할 때는 architecture가 되죠. 확인이? 그리고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on 쓰는 경우하고 to 쓰는 경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보세요. 어디에 의존, 의지하다 이렇게 됐을 때 to를 쓰는 애들과 그 다음에 on을 쓰는 애들을 이번에 거꾸로 한번 해볼게. to를 여기서는 to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to를 쓰는 3인방이 뭐가 있었니? 자 지금 나온 turn t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ook to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네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resort to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의존하다 on을 쓰는 친구들은 뭐가 있었죠? depend on, 그 다음에 rely on, 그 다음에 count on, 그 다음에 perfect on, 그 다음에 draw on, 그 다음에 lean on, 그 다음에 bank o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쵸?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to를 쓰는 경우와 on을 쓰는 경우를 구별해서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해.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내용이 이제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걸 고민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자, 그러면 제시문에서 일단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제시문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 day에다가 별별 치고 그 다음에 these market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자, 보세요. day라고 하는 부분은 뭐야? 대명사니까 여기 앞에 언급이 있어야 될 거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se 그럼 이러한 시장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지를, 그쵸? 그럼 앞에 부분에서 적어도 저 사람들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시장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그쵸? 언급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거 아니니. 이해되지?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보면 what they discover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얘가 주어네. 그들이 발견한 것은 is 어떤 거냐면 바로 대절이어라. 이건 접속사죠? 어떤 거냐? 바로 이러한 시장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뭐 이것저것 어떤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이었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네. 그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안 좋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조심할 단어 뭐가 조심할 단어라고 했어? 커스텀, 관습이란 뜻과 세관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맞춤 제작한 이런 뜻이라 했죠. 형용사야. 맞춤 제작, 가구 제작, 잘 봐. 맞춤으로 제작하는 가구 제작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뭐를? 굉장히 특이하고 특유한 그리고 상당히 한정판의 퍼니처가 가구잖아. 그쵸? 아, 맞춤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가구 장인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한정판 가구를 갖다가 만들었어. 근데 뭐로부터? 둘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이 한 디자인을 베껴서 하든가 아니면은 원래, 그쵸, 본인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부터, 그쵸, 가구를 만들었다 이거지. 방법을 써서. 자, 그런데 여기서 most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seem to 뭐처럼 보였냐면 do other kinds of work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가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이 가구 제작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 뭐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다른 종류의 작업이나 일을 갖다가 역시 또한 하더라 이거야. 가구 만드는 일 말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마켓, 드디어 뭐가 나왔어? 시장이 나왔네. 뭐를 위한 시장이죠? 커스텀 디자인드. 잘 봐. 맞춤 제작한 디자인이나 맞춤 제작으로 진행된 가구들이, 그쵸? 자, 그러면 맞춤 제작한 디자인과 맞춤 제작으로 만든 이런 가구들의 시장이, 그쵸? 가구들의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거 안 좋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가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이 장인들이 가구 만드는 일 이외에도 다른 부업으로 일을 했어야 됐어. 근데 이유가 뭐야? 시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던 거야. 자, 어떤 측면에서 제한적이냐면 가격과 그리고 경향이죠. 어떤 경향?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나 추세, 그쵸? 뭐 하려고 하는 그 가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시장이 좁다 보니까, 그치?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rend가 경향이나 추세고 스타일이잖아. 어떤 경향 또는 추세 이런 부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가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추세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너무나 좁아서
생각보다 이 벌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 바로 이 점 전문적으로 이제 맞춤 가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된 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어떠한 지점이냐면 커스텀 퍼니처 메이킹 이렇게 맞춤 제작으로 가구를 만드는 일 자체가 어떤 일이다? 패러독시컬이 무슨 말이야? 역설적이다 이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었어. 종종 fine furniture maker 굉장히 잘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딜 갔어? 정말 가구를 제대로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 크래프트 스쿨이니까 공예학교죠. 전문적으로 공예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프렌티십이 뭐라 그랬어? 아까 그 단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견습공으로 굉장히 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대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쵸? 이 가구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견습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제 가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가구의 장인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절 보세요. appreciation. 자, 봐. 이게 뭐야? 인정이죠. 인정. 뭐에 대한 인정이야? 가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면 인정해 주는 것이 만들게 될 것이다. 뭐를? 가구 구매자들로 하여금 디센드온이 뭐야? 어디 몰려들다라고 그랬잖아. 가구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아니면 대가 밑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익히게 되면 이제 가구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인정해 주게 되면 그 인정 부분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자 누구에게 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희 가구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뭐 하면서 그들에게 substantial commission 그래서 커미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제작 위탁이죠. 제작을 갖다가 위탁 상당히 많은 제작을 갖다가 의뢰하면서 근데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굉장히 잘 사는 개인들이나 기업이나 그 다음에 건축가 그 다음에 디자이너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쵸? 주문 제작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여기까지 왔죠? 자, 학교에 들어가서 자 이제 기술도 배우고 대단히 그쵸? 마스터, 그치? 자, 이 가구 만드는 부분에 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공예 기술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장인 기술이 뛰어난 사람한테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디자이너, 건축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쵸? 주문 제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장밋빛 꿈을 꾼 거지? 이해되니? 그런데 5번 다음에 보세요. 지금 여기 4번에서는 어떤 내용이야? 이제 주문 제작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떼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봐. 여기가 원인이야. 그럼 여기가 원인이 돼서 쏘라고 하는 건 뒤에 부분이 결과가 돼야 되는데 그 뒤에 결과를 보니까 맞춤 제작 가구 잘 보세요. 맞춤으로 가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턴투 의존하다 의지하다 다른 종류의 직업 여기가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아니 가구 제작이 굉장히 상당히 밀려 들어와서 굉장히 그렇죠 주문 제작할 가구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맞춤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가구 장인들은 의존한다 이거야. 다른 종류의 일을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그쵸? 계산서를 그쵸?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야 되는 그런 돈을 갖다 지불하기 위해서 가구 만드는 일 말고 다른 종류의 일도 해야 된다. 아니 엄청나게 제작을 하는데 왜 가구 말고 다른 부업으로 일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지금 연결될 수가 없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5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제시문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이렇게 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학교 가서 장인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습득해서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주문 제작이 들어와서 난 떼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견한 것은 5번에 뭐가 돼 있어? 보세요.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그쵸?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생각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구나. 이해돼? 알겠냐? 좁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가구 만드는 걸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맞춤 제작 전문으로 하는 이 장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 자기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영수증, 이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분의 다른 일, 가구 만드는 일 말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지문 자체가, 그쵸? 자, 내용 앞뒤로, 그쵸? 뭘 받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본인이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를 생각해 보셔요. 그 다음 질문 보세요. 자, 밑에 단어부터 봅니다. 자, 요것도 조금, 그쵸? 독해하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sculpture, 조각이죠. 조각 작품. 그 다음에 public display라고 하는 건 공개 전시죠. 공개 전시. 그 다음에 include는 무엇을 넣다, 포함하다는 거니까. 그쵸? 여기 include 나오게 되면은 contain, 그 다음에 involve가 동의어라는 거. 그쵸? include, contain, involve, 포함시키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어 이 세 가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정해놓고 그 다음에 principally 주로, 대체로. 근데 여기서 니네가 많이 봤던 무슨 단어가 보여 여기서? principal. 명사로일 때는 이게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주요한이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무슨 단어까지 했었어? principle, 원리, 원칙이라는 단어까지 했었죠. 나온 김에 principally 하게 되면 주로 주요한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부사가 된 거구나. 알겠어? 그리고 principal, 그리고 principal, principal. 됐니? 그 다음에 run into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겪다, 만나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보세요? run into, 그쵸? 우연히 마주치다, 그쵸? 우연히 마주치다,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bump into, 그 다음에 encounter, come across, 그쵸? meet by chance. 요런 표현이 있었구나. 이것도.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와 얘는 또 무슨 뜻도 있어? 겪다, 마주하다, 문맥에 따라서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face나 confront, 그쵸? 그 다음에 go through, experience, undergo. 자, 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run into에. 알겠니?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다 했을 땐 bump into, encounter, come across, meet by chance고 겪다, 마주하다, face, confront, go through, experience, undergo. 요게 문맥에 따라서 다 나온다고요. 알겠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property. property라는 단어는 property는 첫 번째가 부동산, 재산, 두 번째가 특성, 속성,
property. 됐죠? 자, 그 다음에 private property니까 뭐야? 사유지, 재산이란 뜻이야. 사유재산, private property. 그 다음에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permission, 허가나 허락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cathedral, 대성당. 그 다음에 apply, 적용되다. 이거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여기선 정리 따로 안 할게요. 그리고 ultimately는 결국, provide, 아까 했잖아. 제공하다. 5가지.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세요. 그리고 reject가 거부하다, 거절하다. 그렇죠? 자, 보자. reject하고 요거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거절, 거부하다 나왔을 때 reject, refuse, decline, 그 다음에 turn down. 이 네 가지를 같이 알아두세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So reject, refuse, decline, turn down. 그쵸? 나올 때 계속 써보면서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withdraw가 보세요. withdraw 잘 펼치고 회수하다, 거두다 여기 1번 하고요. 1번. 그리고 얘가 2번으로 후퇴하다, 철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인출하다. 이 세 가지 알아보세요. 꼼꼼하게 적어놔. 멍 때리지 말고. 자, 그러면 자,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단어들이 만만치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연결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일단 선생님이 연결사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올소는 또한이라는 뜻이죠. 또한. 그쵸? 이 올소라고 하는 것은 그쵸? 어떤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추가적으로 내용을 그쵸? 추가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더해줄 때 그쵸?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해줄 때 알겠니? 근데 주제는 변함이 없어. 주제는 변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그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해서 할 때 for example은 이건 뭐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likewise는 similarly랑 같았죠. similarly 그쵸? likewise하고 similarly 같은 경우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however는 그러나잖아. 그러나 thus는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also는 또한 however는 반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 thus는 A번에 들어갈 걸 잘 봐 먼저. thus는 뭐야? 그래서니까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야. 인과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므로란 뜻이고. 그 다음에 B번의 내용을 보면 for example은 얘는 for instance와 같이 뭐야?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likewise는 similarly랑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주제는 똑같은데 예시가 서로 다를 때 들어주는 거죠. likewise, similarly.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를 잘 새겨들어. 그 다음에 in contrast는 무슨 말이야? however 비슷하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대조, 반대, 역적 관계를 이룰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제로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A와 B에 들어갈 자 연결사가 어떤 게 나오는지 그쵸?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내용 전개를 잘 따라오세요. 자, 보자.
with sculptures and other works of art. works of art라고 하는 건 예술 작품이죠. 그럼 어떤 예술 작품이냐? are on public display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예술 작품과 예술 조각품. 알겠니? 그러면 with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란 얘기니까 지금 대중에게 전시되어 있는 상태의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조각품을 가지고 그쵸? 조각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시 가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to가 진주어가 되죠. 이시 내용상의 주어, 아니 형식상의 주어, to가 내용상의 주어라고 하죠. 자, to 부정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케이 괜찮다 이거야. 뭐 하는 게 include 포함시키는 거잖아. 뭐를? 여기 these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언급한 조각품하고 예술작품을 these로 받아준 거죠. 이러한 예술작품을 갖다가 어디에 담아두는 거야? 아, 사진을 찍어서 담아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그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자, 공공연하게, 그쵸? 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 중인 이런 예술작품이나 조각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담아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if the image is principally, 잘 보세요. 이미지, 해당 그 조각품이나 예술작품의 해당 이미지가 주로 copyrighted sculpture. 만약에 어떠한 이미지라면 copyrighted가 뭐야? 저작권이 있는 이죠. 저작권이 담겨있는 이런 조각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이 담겨있는 그쵸? 그러한 조각품이라면 그때는 the photographer 이 예술작품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run into가 뭐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랑? 저작권 문제죠. 저작권 문제랑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너네 봐, 이슈. 아까 뭐라고 정리했어? 잡지 같은 거에 1호로, 2호로 이런 호수하고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로 뭐라 했어? 어떤 문제나 이슈, 논쟁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논쟁점이나 문제점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니? 그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대중에게 공개된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찍어두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저작권이 걸려있는 작품이라면 아무리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해놨다 그래도 이건 어떤 문제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다음에 이제 A번에 들어갈 부분이 어떤 건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조각품들이죠. 조각가. 그쵸? 이 조각가의 어떤 저작권 문제랑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다음에 with works of art 예술작품이잖아. 근데 어떤 예술작품이냐면 on someone private property죠. 어떤 사람의 사유재산이 알겠니? 어떤 사람의 사유재산인 예술작품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술작품이었다면 근데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도 저작권이 걸려있으면은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게 개인재산의 어떤 예술작품이라면 you definitely 너는 뭐가 필요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뭐 하려면? 사진을 그것들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자 보세요. 그럼 여기 A번에는 뭐가 앞뒤로 연결되는 게 좋겠어?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이 달려있으면은 해당 저작권 문제, 그쵸?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 거고 가뜩이나 사유재산적인 부분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사진 찍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들어가려면 앞뒤 관계가 뭐가 돼야 돼? 첫 번째는 also가 나왔고 두 번째는 however가 나왔고 세 번째는 thus가 나왔잖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also가 맞느냐 그 다음에 however가 맞느냐 그 다음에 thus가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거죠. 그런데 둘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둘 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공공연하게 전시가 되더라도 저작권이 걸려 있어도 허가를 맡아야 되고 가뜩이나 사유재산의 경우에 미술작품인 경우에는 사진 찍을 때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걸 추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니? also라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비록 even if the sculpture or other artwork, 자, 비록 그 조각 작품이나 다른 예술 작품이 can be seen, 잘 보세요. 어디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거리에서 그 사유지에 있는 조각 작품이 외부에서 밖에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저작권 문제에 걸리니까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inside building. 그런데 건물 안에서는, 건물 내부에서는요, 지금 앞에서 지금 정리했던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들이 좀 다르다 이거야. One may be public space on the outside.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밖에서는 그쵸? 공공장소인 것이 밖에서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공장소인 것이 isn't inside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공장소가 되지 못한다. 여기 지금 여기 isn't 안에 뭐가 빠진 거야? public space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거지. 여기 지문이 만만치 않아.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해석을 잘 보세요. One may be public space on the outside. 밖에서 보게 되면 밖에 있을 때는 그게 공공의 장소일 수 있는 것이 안으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아니란 얘기야? 공공의 장소가 아니란 얘기지. 알겠니? 그치? 자,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보세요. You can photograph exterior. 이 exterior이라는 건 외부란 뜻이야. 외부. 당신은 세인트 폴 캐시드럴 잘 보세요. 성 바로 성당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뭘 들어주고 있는 거야?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 바깥에서는 공적인 장소인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뭘 들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성 바로 성당을 외부와 내부로 나눠가지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진술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니?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예시를 나타내는 게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네가 잘 봐. 성 바오로 성당의 외부는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뭐니까? 공공장소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니까. 자, 어디서? In London from almost any angle you like. 그쵸? 어디로부터? 네가 좋아하는 모든 각도로부터 런던에 있는 이 성 바오로 성당 외부에서는 사진 언제든 찍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you want to be allowed. 허락이 된다 안 된다. 허락이 안 된대. 뭐 하는 게? 내부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락이 안 된대. 자 보세요. 밖에서는 공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공의 장소가 될 수 없대. 그걸 지금 성 바오로 성당으로 예를 들어주면서 보여주고 있잖아. 성 바오로 성당 바깥의 외부에서는 언제든지 네가 좋아하는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있지만 you want to be allowed to take photographs inside. 그 성 바오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요. The same applies to. 자, 똑같은 것이 apply to가 적용되다지. 자, 보자. apply to까지 밑줄 치고 어디에 적용되다. 똑같은 것이 대부분의 박물관에 그리고 아트 갤러리에 적용된다 이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박물관 밖에서는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사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If you can't provide the necessary paperwork.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런 곳에 갔어. 박물관이나 아니면 아트 갤러리 같은 데 가서 네가 만약에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뭐를?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 너가 임의적으로 막 찍은 이런 이미지나 사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절되거나 아니면 회수가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앞뒤 문맥 관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죠? 지금 선생님 얘기 논리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보세요.
외부적으로 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작권이 걸려있는 작품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개인적인 소유물이라면 더더욱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자, 밖에서 외부적인 부분에서 공공적으로 전시가 돼 있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작품이라면 뭐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소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외부적인 공공장소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공공장소가 아닌 부분을 갖다 뭐로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죠? 성 바오로 성당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지. 에?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이 돼야지 답이 되는 거야? 1번이 돼야지 앞뒤 문맥 관계가 맞는 거지. 그치? 논리 따라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뒤 논리 관계가 그쵸? A번엔 also, B번에는 for example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